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딥시크 이 쇼크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국의 AI, 중국의 뭐 테크 산업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전달해 드린 유튜버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미국 주식만 최고다, 뭐 미국 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할 때 꾸역꾸역 중국의 로봇, 중국의 AI,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뭐 친환경 산업 이런 거를 소개해 준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발전도 이미 쪼금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딥시크 공포가 왜 이렇게 계속 커지냐면 오픈 AI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이고 그리고 폐쇄형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 해 드리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이런 산업이 많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 경쟁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딥시크 쇼크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나스닥이 3%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1.46%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주요 기업들을 보면은요. 엔비디아가요.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가 쭉 빠졌는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딥시크 충격으로 880조 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 신기록을 세웠죠. 엔비디아가 역대 지금 빠진 이런 금액 중에서 엔비디아가 또 1 등을 세웠습니다. 이동도 엔비디아 이렇게 쭉 10위권 내에서 8번이 엔비디아였는데 또 1 등을 또 엔비디아가 세웠다. 이게 지금 보면은 'AI 버블이 또 닷컴 버블처럼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쪼금 유사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붕괴시켰을까? 그래서 AI의 기본 과정 있잖아요. 기본 과정이 무효화돼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이런 주가들이 폭락을 하고 있었죠. 폭락을 했죠 이미. 뭐 주식시장 이게 이 X에 쓴 글이 주식시장 전에 이렇게 올린 글인데요. 그 후로 폭락이 됐죠. 그래서 이게 딥시크가 진짜 뭔가 이 AI의 기본 가정이 있죠. 엄청난 데이터 센터와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엄청난 자원이 돈이 들어가야 그걸 개발할 수 있고 독점적으로 오픈 AI가 개발한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런 기본 가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딥시크가 무너뜨렸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딥시크가 무너뜨린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엣지도 이 얘기를 했죠. "딥시크가 진짜가 아니길 바란다. 진짜면은 이 M7 버블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자기가 이렇게 개발해서 '부와 영광을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딥시크가 이게 나타나면서 이 달콤한 꿈이 터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어플리케이션 이 다운 횟수 중에 딥시크가 또 이제는 1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누르고 딥시크가 다운 횟수 1 위를 달리고 있다. 야, 이거 봤을 때도 '정말 진짜 무서워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챗GPT랑 비슷한 거예요. 자, 보세요. "딥시크 지금 오픈 AI와 비교해 봐." 이렇게 해서 딥시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서 이 답변을 내주거든요.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딥시크는 오픈 소스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 LLM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개발 비용이 지금 오픈 AI보다 훨씬 저렴하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서 개발 비용이 뭐 $557만 오픈 AI의 10분의 1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오픈 AI는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이 나온다. 이런 거를 또 설명하죠. GPU가 얼마가 필요하고 딥시크는 오픈 AI는 16,000 개의 GPU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반면 딥시크는 2,000 개의 GPU만 사용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게 딥시크로 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딥시크에 또 다른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 안에 돌아가는 공을 그려 봐라 하니까 이게 챗 GPT고요. 이게 딥시크거든요. 한번 움직임 보세요. 지금 챗 GPT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딥시크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죠. 이 기술력의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챗GPT 그다음에 딥시크 R1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딥시크의 이 성능이 챗GPT만큼 오픈 AI만큼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딥시크는 오픈 소스하면서 세계에 무료로 AI를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있다. 이 오픈 AI 오픈 소스로 오픈 AI가 아니라 오픈 소스로 풀면서 딥시크 안으로 다들 이 생태계가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은 이 폐쇄형으로 가고 있고요. 딥시크가 추구하는 방식은 오픈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의 딥시크의 등장으로 기존의 AI 패러다임이 깨졌다. 기존에는 어떤 오픈 AI라는 샘 알트먼의 기업이 독점을 하고 거기에 막대한 수십 조의 수천 조의 자산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인력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그리고 엔비디아 GPU 이런 진짜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서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딥시크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풍자짜리인데요. 오히려 오픈 AI가 클로즈드 AI고요. 그다음에 딥시크가 오히려 오픈 AI다. 그 이유는 뭐냐? 서구권의 오픈 AI는 개발 비용이 과다로 들고 그다음에 사용 비용도 비쌉니다. 이거 뭐 월 구독료 비싸죠. 그다음에 중앙 집중형으로 오픈 AI가 거의 이 개발을 독점을 하고 이 정보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딥시크는 중국의 딥시크는 개발 비용도 오픈 AI의 뭐 10분의 1이라고 하고요. 사용 비용도 이제는 저렴하다. 거의 뭐 무료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픈 소스로 풀잖아요. 오픈 소스로 풀면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종국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 오픈 AI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중앙 집중형 독점형이 좋은 건지 이거는 나중에 판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딥시크가 여전히 역시나 중국 거이기 때문에 뭐 천안문이나 뭐 시진핑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답변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딥시크는 오픈 소스형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뭐 중국에서 호스팅되는 이걸 사용 안 하고 오픈 소스니까 좀 이 개발자들이 살짝만 바꿔 주면은 당연히 딥시크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딥시크는 오픈 AI보다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더 개방적인 모델인 이유다. 이게 모델인 이유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오픈 AI가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독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은 딥시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이렇게 틀을 깨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 미국이 왜 뭐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 오픈 AI가 왜 갑자기 샘 알트먼이 울상으로 변했을까 이거를 보면은요. 중국의 회사가 오픈 AI에 180억 달러 이점을 깨트렸다. 그들은 100배 저렴하게 챗 GPT 수준의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는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이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오픈 AI 10년 개발이 10년 걸렸고요. 직원이 4,500명, 그다음에 66억 달러 모금을 했는데 딥시크는 2년 미만이고 직원이 200명이고 1,000만 달러 미만의 자본을 사용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근데 딥시크는 동등하거나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여 오픈 소스로 통해 공개를 하고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오픈 AI의 사업 모델을 망칠 가능성이 크다. 오픈 AI는 자기가 독점을 하고 구독료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 딥시크가 무료로 풀어버리려고 하니까 결국 이 샘 알트먼이 결국 울상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21 년에 그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딥시크 창립자 양원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원평이 엔비디아의 H800 칩 있잖아요. 이거를 10,000개를 구매해서 이게 H800 칩이 H100 칩보다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제재했기 때문에 이 보급형으로 좀 약간 저사양으로 수출하자 해서 이 저사양 모델을 수출했는데 이거를 10,000개를 구매를 해서 이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GPU에서 최대 성능을 뽑아내는데 능숙한
최고의 헤지 펀드 직원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그리고 2023년 딥시크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쭉 딥시크가 이 저사양 반도체로 오픈 AI에 비등하거나 능가하는 이런 AI를 구축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AI 산업은 하나의 핵심 가정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 AI 산업을 끌고 갔죠. 그래서 강력한 AI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1,000명의 엔지니어, 그다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가정이 이제는 딥시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이게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닷컴 버블에 이어 AI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180억 달러를 모금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가장 뛰어난 인재를 고용했으며 수년간에 걸쳐 모델을 완성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모든 것을 딥시크가 이거를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AI 모델은 훨씬 적은 비용, 딥시크죠.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달성을 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조금 저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세계적 수준의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멸종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는 등록을 중국 본토 휴대전화로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AI 버블이 왜 터질 것 같냐 이거는 뭐냐면 2000년대도 있잖아요. 인터넷 기업이 붕괴를 했었는데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닷컴 버블 때는 그때는 이 인터넷 기업들이 워낙 실적도 없고 그냥 기술력으로 약간 환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터진 거고 지금 AI는 환상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닷컴 버블이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이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지 않고 또 새로운 AI 버블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 여기도 지금 닷컴 버블 때도 이 미리 너무 앞서가서 망한 기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천억 달러를 들여서 바다 밑에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미리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2000년대 GPU에서 일어난 일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이 지금 2025년이죠. 이 GPU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여기 쭉 보면은 이 닷컴 버블 때도 계산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웹벤이라는 회사가요. 지금 온라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창고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추세에 관해서는 옳았지만 그러니까 이 추세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시기가 너무 빨리 했다. 적당히 이렇게 수요를 보고 창고를 늘렸어야 하는데 창고는 왕창 지어 놓고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요를 못 따라갔다. 그래서 현실에 닥쳤을 때 그것은 잔혹했다. 그래서 주가 폭락하고 회사가 파산하고 수조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다. 이게 AI 붐과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걸 예상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챗GPT나 오픈 AI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과 그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런 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 갖고 그다음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라고 단순히 예측을 했지만 그런데 그거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왜냐? 딥시크가 생겨 버리면서 보세요. 효율적인 AI 개발, 획기적인 진전은 놀라운 사실을 증명한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대부분은 불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맨날 중국의 과잉 생산 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이런 AI 이런 게 과잉일 수가 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센터가 과잉일 수가 있고요.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가 낭비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AI에 대한 평가는 순수한 환상일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가 겹쳐져서 AI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런 경고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중국 주식 안 한다. 중국은 별로다. 아무것도 못 한다. 미국보다 항상 아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혹시나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도 같이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게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전체
경제 모델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희소성. 오픈 AI가 독점을 하면서 이 챗 GPT가 희소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른 뭐 메타도 하려고 했었고 구글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픈 AI가 치고 올라가면서 희소성을 갖고 강력한 AI 구축할 수 있는 기업 소수의 이런 걸로 모였었는데 오픈 AI로 이런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딥시크가 생기면서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니까 그 희소성이 사라졌다. 이 유료화되면서 유료화이고 그다음에 독점이라서 많은 희소성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무료로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니까 희소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싼 가격, 싼 개발 비용으로 나오니까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인위적인 희소성이 사라지면 거품이 터진다. 그래서 과연 거품이 터질까? 이거는 좀 더 오늘도 한번 주가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은 AI 버블처럼 지금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볼 수가 있으면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AI 모델이 지금 딥시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권화된 그러니까 오픈 소스의 인프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인간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무단력 계산이 아닌 데이터 품질에 얻은 가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챗 GPT, 오픈 AI의 엄청난 라이벌이 되면서 아마 AI 버블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점점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이런 무서운 이유가 첫째로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리창 총리는 AI 정책에 관해서 딥시크의 창립자 양원펑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보다는 로봇공학, 바이오, 첨단 소재, 드론 분야에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핵심은 자금 조달과 국내 기술 스택, 그다음에 AI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AI와 준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정책을 더 많이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딥시크와 같은 또 소규모의 스타트업도 미래에 등장할 수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 컴퓨팅 이거 센터와 그다음에 저렴하거나 무료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다음으로 이제 키미 AI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중국 AI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싸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성능이 우수하다. 왜냐? 이런 사진으로 진짜 걔가 뭐고 머핀이 뭐고 이거를 구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진을 보면서 구별해 주는 이런 설명까지 해 주는 이런 AI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저도 다운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잘하는 게 지금 키미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로 이제는 딥시크가 이제는 초기고요. 그 후로도 계속 이제는 더 좋은 AI 모델이 나올 것 같아서 중국의 AI도 점점 성장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퀸 AI와 그다음에 딥시크 이게 이 오픈 소스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에 또 다른 타격을 줬죠. 그래서 제너스 프로 여기와 다중 모드 이해와 생성을 통합하는 새로운 자유 회귀 프레임워크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한 성능으로 이렇게 딥시크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딥시크가 하고 이런 걸 능가할 수 있는 기능을 딥시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이런 AI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서 미국과 더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딥시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엄청나게 딥시크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산업에도 대입을 한다고 하면은요. 비아디를 한번 봅시다. 비아디가 1년 만에 어떻게 AI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개선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AI는 AI 인재 그다음에 생태계 및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프라와 자원과 뭐 인적 자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제는 전기차도 이런 노력으로 계속 전기차 굴기가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폭스바겐이 점점 힘들어지고 폭스바겐의 이 독일 공장이죠. 독일 공장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뭐 비아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는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이 공장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역시나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챗GPT 만드는 이런 오픈 AI나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대다수가 이 중국계 아니면 인도계, 아시아계라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런 인적 자원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AI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개발 연구를 하면은요. 엔비디아 GPU 엄청난 GPU가 필요 없이도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런 방식이 있는 딥시크가 했던 방식은요. 기존의 이런 패러다임 이런 거대한 이런 A는 B야, B는 C야 이렇게 해서 거의 공식화된 이런 거를 살짝 깨보고 살짝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니까 이런 엄청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도 챗GPT는 1억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딥시크는 500만 달러밖에 안 들었고요. GPU 수도 10만 대에서 2천 대랑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API 비용도 95%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대신에 게이밍 GPU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아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딥시크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이 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딥시크가 진짜라고 하면요. 우리 인류에 더 좋은 이런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AI 비용이 그렇게 싸고 그다음에 더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더 많은 인력과 더 이런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 얼마나 더 혁신적인 이런 AI 기업이 나올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느낀 거는 AI가 어떻게 이렇게 엔비디아의 최신식 GPU도 없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중국을 이제는 규제를 해도 결국은 기술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AI 규제를 하려고 반도체 규제를 했자는데 반도체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자립해서 D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광 장비도 ASML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노광 장비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AI도 지금 기술 개발로 나오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다 기술 개발로 점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화웨이도 있잖아요. 화웨이도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화웨이가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화웨이는 전기차의 딥시크가 되고 있으면 전기차의 자율주행의 딥시크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얘네들은 이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를 여러 전기차 회사에 다 팝니다. 창안자동차, 아이토, 세레스오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광저우자동차 이런 데에 이 오픈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화웨이의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 팔고 있으면 근데 이게 성공을 거두면서 판매량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자율주행 가는 전기차거든요. 이게 호출을 부르는 겁니다. 스마트 호출을 부르면은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지금 라이트로 이렇게 아래로 비춰줍니다. 아래에 이런 방향 지시등이나 여기에 아래 땅에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것도 멋있죠.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대박이죠. 사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비켜 가라." 이렇게 써 있으면서 비켜 가라 하고 있고요. 네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되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이런 어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데가 하웨이다. 그래서 하웨이는 테슬라랑 다르게 테슬라가 하고 싶은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지금 하웨이는 중국 내에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떻게 비교해 보면은 자율주행에서 이제 딥시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오픈 소스로 풀면서 가니까 이 자율주행 기능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웨이의 자율주행인데요. 아 샤오펑이 자율주행이구나. 자율주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계속 자율주행이 개발되면서 계속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발전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AI 분야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이다. 저는 이거를 이제는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딥시크도 나오고 이런 자율주행이나 하웨이도 꾸역꾸역 살아나면서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 이 규제가 점점 무용지물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젠 자원 전쟁을 해야겠다. 중국과 이제 최후의 일전을 하려고 하면은 자원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맹국들의 이런 제조업을 가져와서 제조업을 키운 다음에 중국이랑 다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몇 기업, 몇몇 분야나 아니면은 이제는 대부분의 분야들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지금 보면은요. 이게
중국의 이 전기 사용량이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커지는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전기의 이런 뭐라 해야 생산량이 이렇게 높은 데가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AI를 더 돌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AI 데이터 센터나 AI 개발이나 아니면 최첨단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이 자원이 전기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다. 중국을 과연 미국이 따라가려면 결국에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값싼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아마도 그린란드나 뭐 캐나다 이런 데를 계속 노리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노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이런 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아무리 이제는 중국을 관세로 규제를 하든 뭐 반도체 제재로 규제하든 AI 제재로 규제를 하든 뭘 규제를 해도 이제는 중국을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왔고 그걸 보여주는 게 딥시크고요. 딥시크 이 지금 쇼크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쇼크는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투자한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힘들어질 것이다." 계속 그런 내러티브로 계속 가고 있지만 저는 "아니다. 중국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뭐 항생테크나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이런 데도 저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이런 패권 전쟁이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는 우주, 드론, 군사 영역, 그다음에 전투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영역에서도 아마도 기술 경쟁이 엄청나게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음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